자, 다음에는 이제 진국과 사만이야. 무슨 소리다? 사만으로 연맹체를 형성하기 전에는 전체를 뭐라 그랬다? 진이라고 했다고. 진. 그래서 진사회는 중국과 직접 교육하고 싶었는데 위만조선에 의해서 직접 교류가 저지되기도 했다. 그런데 위만조선이 결국은 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이 건국될 때부터야 준왕이 축출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유의민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 위만에 의해서 축출된 준왕이 남하를 한대. 그래서 진 여기에 정착을 한다, 이런 기록도 나오거든. 그래서 어쨌든 북방 유의민들이 내려온다. 철기 문화를 갖고 내려온다. 그래서 점차 뭘로 발전해 갔다? 연맹체로 발전해 갔다. 그걸 뭐라 그런다? 사만. 사만은 어디를 말한다? 마한, 진한, 변한. 그리고 거기 이제 도시 나오잖아. 그리고 미리 썼잖아. 천안, 익산, 나주. 천안, 익산, 나주. 그 도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천안은 충청도인데, 익산, 나주는 전라도인데, 그럼 뭐 마한으로 가야지. 마한.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몇 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다? 54개 줄. 50여 개의 소국 이러면 돼. 50여 개의 소국. 그러니까 마한이란 나라가 아니라 마한 연맹체라 그랬잖아요. 연맹체 안에는 여러 개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소국은 나라를 말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50여 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다.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한으로 가는 거야. 마한 연맹체. 근데 그 50여 개 나라를 다 알 필요는 없다. 근데 두 나라는 알아야 된다. 목지국과 백제국이라는 나라가 나와. 목지국과 백제국.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써. 거기 도표 안에다가. 자, 이 지역은 몇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50여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두 나라만 써.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다음에 백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목지국, 백제는 어느 연맹체에 있는 나라야? 마한. 자, 그 다음에 경주, 대구 나왔어.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서 외워. 그럼 신라의 수도가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럼 신라 땅이 바로 진안인데, 진안. 그래서 여기는 진안 연맹체. 여기는 몇 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12개. 12개 소국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 사로국이라고 하나 없으면 쓰고 있으면 주셔놓고, 사로국이란 나라가 성장하는 거야. 이 영역에서. 사로국. 사로국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나라야. 경주. 자, 그 다음에 김해마산 나왔어. 그러면 경상도지만 내륙이 아니라 남부인데, 경상남도인데, 그러면 이건 변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변한. 여기도 몇 개? 12개. 12개 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자, 여기서 구야국. 무슨 국? 구야국이란 나라 하나. 없으면 쓰시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전체를 물어본다. 일단은 전체를 뭐라 그래? 사만. 자, 사만이란 사회의 특징. 정치할 때 제일 잘 물어보는 게 그거야. 이 나라는 정치적 지배자가 일단 사만은 전체를 말하는 건데, 사마를 주도했던 연맹체가 세 개 중에서 어떤 연맹체일까? 많은 게 주도하는 거야, 그냥. 마한이 주도했고, 마한 안에서도 이 나라가 주도를 했어. 목지국. 그래서 마한의 목지국이 주도했다. 사만을,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 근데 목지국의 군장, 정치적 지배자를 이렇게 칭하더라는 거지. 진왕. 목지국의 진왕. 무슨 소리야? 진왕이 무슨 소리야? 진왕. 진의 왕이란 소리 아니야. 진의? 진이라 하면 전체를 말하는 거지. 전체에서 진나라의 뭐? 왕이 붙었으니까 연맹체장. 자, 그래서 사만은 누가 주도했다?
마한, 목지국, 진왕.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개별 국가, 개별 소국들의 정치적 지배자 이름은 세력의 크기를 따라서, 그것도 반드시 줄쳐놔. 이 나라의 군장의 이름, 관료, 군장의 이름은 무엇에 따라 나눴다? 세력의 크기에 따라. 그래서 군장의 이름 나올 때 두 개밖에 안 나와. 가축의 이름이냐, 세력의 크기냐. 가축의 이름이냐 하면 딱 떠올라야 돼. 오, 마, 우, 저, 구간데 부여. 세력의 크기에 따라 세력이 큰 것은 신지, 작은 것은 뭐 불에 읍차 이런 식으로 올랐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신지, 견지, 읍차불에. 신지, 견지, 읍차불에 그거 줄쳐놓고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어느 나라다. 이제 공부를 이제 다 하시잖아. 그럼 바로바로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야. 상대부 장군 박사 대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상가, 고추가, 대가, 사자, 조이, 선인, 후권, 삼노, 신지, 견지, 읍차불에.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하시면 딱 나오자 바로 틀리지 않게. 그래서 이건 어느 나라? 사만. 근데 이건 무엇에 따라 달리 부른 거야? 세력의 크기. 가축의 이름 부여. 무조건 기계야. 부여. 세력의 크기 사만. 그러면 결국은 목지국의 왕도 세력이 컸겠지. 그럼 얘도 사실은 신지라고 불렸을 수도 있어. 그러나 사만을 주도했기 때문에 진왕이라고 됐다는 거지. 자, 얘네들은 정치적 지배자야, 제사장을 말한 거야? 정치적 지배자. 근데 이 나라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별도로 제사를 주관한 애가 따로 있더라는 거지. 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나라에는요, 얘네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일반 지역이라고 해. 일반 지역과 별도의 음락. 그래서 그걸 별읍이라고도 한다. 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별이야, 별. 별이 뭐야? 별도로. 일반 지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지역. 이 지역은 신성시역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신성지역이 있었다. 이 나라에서는 무슨 지역이 따로 있었다? 신성지역이 따로 있었다. 별도의 신성지역이 따로 있었다. 이 지역은요, 일반 지역이란 얘네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야. 얘네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 죄를 지어서 이쪽으로 도망갔어. 그러면 함부로 잡아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그래서 죄인이 도망가면, 외우지 말고, 죄인이 도망가면 잡아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 그 책에 그대로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면 빨리 알아들어야 돼. 요거 소도구나. 두 글자로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한다? 소도라고 한다고, 소도. 지금 소도, 거꾸로 설명한 거야, 내가 지금. 소도 맨날 외우는 거지, 소도. 그 소도가 두 글자가 딱 나오면 아는데, 일반 지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지역이 있어서 신성시 여기는 별도의 지역이 있었는데 죄인이 뭐 도망가면 잡아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지 말라고 내용을 먼저 한 거야. 그래서 일반 정치적 지배자가 다스리는 지역과 별도로, 별도가 키워드, 신성 지역, 신성 키워드, 죄인이 도망가면 잡아가지 못했다라는 소리는 꼭 잡아가지 못했다, 그래 대단하다 이게 아니야. 그만큼 별도로 구분되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돼. 아, 이 지역을 특히 뭐라고 하는구나. 소도라고 한다고. 소도. 여기를 다스리는 지역 사람들은 얘네들이 아니라고. 천군이라는 애가 다스린다고. 천군. 그래서 결국은 뭘 단어를 기억해놔야 돼? 지금 거꾸로 설명한 거야. 소도와 천군. 소도와 천군의 존재. 자, 천군은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소도. 뭐 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거기 그런 거 나오지? 농경과 제사에 관한 의례를 주관했다. 이런 얘기. 결국 얘가 굿하는 무당이라고. 천군이 굿하는 장소가 쉽게 표현하면 무당이 굿하는 장소가 소도라는 거야. 그래서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샤먼.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는 거 맞지? 샤머니즘은 어느 때부터? 신석기 때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거꾸로 한다. 신석기 시대에 원시혁신에서 샤머니즘이 있었죠? 3개 있었지? 3개 중에서 2개 한 거야.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에서 앞에 단군이라는 뜻. 그 다음에 소도를 사만의 소도를 다스렸던 천군. 요 두 사람은 뭐다? 샤먼의 뜻을 갖고 있다고. 제사장이라고 말하자면. 근데 저 나라는 뭐야? 단군, 왕검이 한 사람이 제사도 하고 정치도 했잖아. 그래서 재정 일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사회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재정 분리사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미리 결론 얘기했잖아. 2개밖에 안 물어본다니까. 재정 일치 아니면 재정 분리사회. 2개밖에 안 물어봐. 재정 일치하면 고조선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재정 분리하면 무조건 사만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사회가 재정 분리한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고. 소도와 천군의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정치에서는 이게 제일 잘 나와.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자고. 62쪽. 사만의 정치. 사만은 누가 주도했다? 양가로 1번. 목지국의 진왕출. 목지국은 어디에 있는 거야? 마한. 그래서 마한, 목지국의 진왕출.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만의 군장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다? 신지, 견지, 읍차, 불에. 무엇에 따라 달리 불렀다? 세력의 크기 고르게. 자, 그 다음에 재정, 분리. 이게 이제 제일 잘 물어보는 거야. 사료지문도 막 나오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만에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습니다. 맞지? 이 나라는 사만이라고.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당연하게 읽지 말고 항상 이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내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이 나라는 정치적 지배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제사장이 따로 있다. 정치적 지배자는 뭐라고 했을까? 이름.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제사장은 뭐라고 했을까? 그럼 거기 있잖아. 천군. 2번째로 간다. 그는 무당과 같은 존재로. 무당과 같은 존재. 무당이면 샤먼 아니야. 무당. 힌트 나왔다. 농경과 종교에 관한 의뢰를 주관했다.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 내용이지. 천군이 행사하는 권한은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농경과 제사에 관한 의뢰를 주관했다. 결국은 구태딴 소리야, 그게. 줄쳐놓고. 신성지역 맞지? 소도 맞지? 소도. 소도. 독립된 지역 맞지? 그렇지? 자, 그래서 소도라는 거는 항상 외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도는 손가락으로 가려보고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일반 지역과 구별되는 독립된 지역이 있고 신성시 여기는 지역이 있었다. 그럼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아, 사만의 소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 나라는 사만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천군이 지배하는 건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거기 또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자꾸 이해하라고 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한 곳이 따로 있었다. 사만이야. 이 나라는 군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따로 어디 있어? 따로 없지. 얘가 단군 군장이 뭐야? 정치적 지배력도 생사하고 제사도 같이 하는데. 그래서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별도의 신성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만. 튀어나오게. 3.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했다. 이것은 결국은 재정 분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구 양문화의 갈등을 완화 조절하는 그것도 줄만 쳐놔봐. 그리고 회색 부분 읽어보세요. 각국의 벼릅을 두어. 벌써 벼릅 나오는 순간 벌써 이게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지. 별도의 지역이란 소리 아니야? 소도는 안 읽어도 돼. 소도는 일부러 읽지 마. 소도는 알아, 다 우리가. 외워. 소도와 천군은 항상 외운다고, 우리가. 근데 문제가 소도와 천군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 물론 그거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빨리 풀면 되지.
근데 소도와 청군을 숨기고 문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알아맞히기 위해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필요한 거야. 여름 무슨 별도 큰 나무를 세워 북과 방어를 매달아 놓고 그래서 이걸 소떼 신앙이라고 돼. 지금 소떼 신앙. 귀신을 섬겼다. 다른 사람들이 이곳으로 도망가면 잡을 수 없었다. 신성시된 지역이었다. 청군도 읽지 말아도. 그래서 지금 소도하고 청군이 빠져도 그 문장을 딱 읽은 순간 뭐야? 요거 3안에 소도를 말하는 거는 알아들으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론은 이 사회는 무슨 사회다? 재정분리. 그래서 요게 제일 잘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깍두기 같은 것들이야. 자, 3안의 경제. 생각을 해.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잖아, 여기가.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농업 발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야, 그게. 저수지. 그래서 저수지가 처음 축조된 시기가 어느 때다? 사만시대라고. 사만시대. 이미 사만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뭐가 축조되기 시작했다? 저수지. 그거 하나 목차 위주로 공부하면 돼, 그냥 이것도. 그 눈으로 읽고. 특히 무슨 농사가 발달했다? 벼농사 발달. 2번 같은 경우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그냥 딱 읽으면 뒤에 제나 지가 붙으면 뭐라고 알아들으면 돼. 조수지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지. 뭐 특별하게 뭐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그건 반드시 기억하세요. 더. 철 생산이 풍부했다. 무역이 발달했다. 밑에 특히 변환으로 외워야 돼. 이것도 경찰에서 2번씩이나 바꿔놨어. 진한 마한으로. 응? 변환의 철이라고 해야 돼. 변환의 철. 자, 변환이면 여기 같은데 여기 김해마산. 자, 특히 여기 뭐가 풍부했다? 철 생산이 풍부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 화폐 교역에서 화폐처럼 쓰이기도 했고 낭랑외등에 수출하기도 했다. 그거 줄쳐놔. 그래서 그 문장이 나오고 삼각을 잠깐 해보라고. 결국은 뭐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철이잖아. 철이면 무조건 그냥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변환의 철이라니까 그냥 무조건. 변환의 철. 그래서 철 생산이 풍부했다. 철을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낭랑외 등에 수출했다. 결론은 한 가지로 공통되는 일관적인 단어가 뭐야? 철. 그럼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 변환의 철이라고. 변환의 철. 그래서 이건 변환으로 가서 풀어. 전체적으로 가면 3안으로 가서 풀어야지. 그런데 반드시 변환이라고 알아두세요. 변환의 철. 자, 수공업의 발달은 그냥 읽고. 사회로 간다. 자, 이 나라도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2번 지냈습니다. 씨 뿌리고 난 뒤 5월 달에 기풍제줄. 기풍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통 5월이면 농사 시작되는 철이거든. 그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5월 기풍제. 5월 기풍제.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이면 대부분 어떤 시기일까? 곡식을 거둬들인 시기 아닐까? 가을이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의 의미로 계절제. 그래서 제천 행사는 어느 나라 나올까? 부여, 고구려, 동해, 사만. 4나라 나오는 거야. 지금 다 했잖아, 제천 행사는. 그럼 12월 달에 지낸대. 12월 달에 지내는 건 한 나라밖에 없었던 거지, 결론은. 부여에 연고밖에 없는 거지. 5월 달에 지내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5월 달에 지냈다가 무조건 사만인 거지? 기풍제. 10월 달이 3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름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동맹, 강한 나라, 이상하게 동맹이 굉장히 강한 단어 같이 느껴져. 동맹. 연고. 좀 부드러운데? 동맹. 고구려지고. 강한 나라는 고구려라니. 동맹. 그 다음에는 무천. 그러면 동해겠지 뭐, 동해. 계절제. 그러면 사만이겠지 뭐, 사만. 자, 그래서 제천 행사. 그래서 그 2개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귀틀집과 둘에 그것도 주천하. 그래, 한번 읽어봐. 사만의 서곡에는 중식 음락인 구급과 다수의 일반 음락이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음락에 살면서 상공업과 수공업의 선을 담당했으며 초가지붕, 거기서부터 초가지붕의 반움집이나
귀틀집에서 살았다. 그 문장도 잘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어디에서 주로 살았다? 초가지붕의 반움집이나 귀틀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는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공동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두래. 자,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같이 외우면 돼. 사만은 농사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야. 남쪽 지방이니까, 남한이니까. 강수량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농사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러면 강수량도 많이 오고, 그럼 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저수지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저수지도 축조되는 거지. 농사 혼자 못 짓잖아. 같이 져야 되잖아. 그래서 논농사에서 같이 농사 짓는 공동체 조직을 두레라고 한다고. 밭농사에서는 품앗이라고 하지만. 자, 그래서 결국은 같이 이어서 해. 사만은 농사, 벼농사가 특히 발달했고, 그래서 저수지가 처음 축조됐고, 농사를 같이 짓는 두레. 그래서 세 개는 같이 연결시켜서. 내용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저수지 두레. 농사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공부하다 보면 농사가 발달했다는 웬만하면 다 안다고 여러분들도 나중에도 생각해보면 결국은 뭘 더 기억해? 저수지하고 두레. 저수지하고 두레.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거의 다 왔다. 양가로 3번. 자, 이 나라에서는 무슨 풍습이 있었다? 소나말의 순정의 풍습, 문신, 편도와 문신. 그것도 줄쳐놔. 근데 이제 순장한 게 이 애매한데 삼국지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나와. 그런데 보통 이제 순장하면 이 당시에 웬만한 나라에는 다 있는 풍습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떻게 가리는 거냐면 삼국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 자체로 나라를 가려야 되거든. 그런데 사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는 없어.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묵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그거는 사만에는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 어느 나라로 간다? 부여로 간다, 부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순장의 풍습이 있을 수 있어, 이 나라도. 그런데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묵거리와 함께 묻다. 그래서 그대로 읽으라 그랬잖아. 그게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로 가야 돼? 부여로 가는 거야. 여기는 그냥 소나 말에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정도로만 알아두고 그 외에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맞다 정도로만. 응? 자, 그 다음에 편도, 문신은 뭐 편도는 머리를 평평하게 하는 거고 문신은 몸에 문신 새기는 거 말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그 정도. 끝이야. 자, 사만은 정치. 재정분리가 가장 먼저 나온다. 재정분리. 왜 재정분리라고 하는 거야? 정치와 제사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럼 정치적 지배자는 세력의 크기에 따라 신지, 견지, 읍차, 부례라고 불렸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불렸습니다. 정치 지배자가 다스리는 지역과 별도의 신성 지역이 있는데 두 글자로 소도라고 했고 거기는 천군이 농경과 제사에 관한 의례를 주관한. 그래서 그 내용 계속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그 재정, 분리, 그리고 전체 사만을 주도했던 사람이 마한, 목지국, 진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뭐지? 경제와 관련해서 농업은 당연히 발달하는 거고 특히 벼농사 발달. 그래서 저수지 축조. 그래서 공동 두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변환의 철 아주 잘 나온다. 변환의 철 특산물이야. 변환의 철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사회는 기풍제하고 계절제. 제철행사 5월달에 기풍제, 10월달에 계절제. 초가지붕의 반 움집이나 귀틀집에서 살았다. 그 다음에 뭐 순장의 풍수도 물론 있었다. 그거는 잠깐 쉬고 조심. 스스로 공부할 때도 조심이래야 돼. 그리고 한번 읽어봐야지.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묵거리와 함께 묻었다. 그게 더 잘 나오는 거거든. 그건 어느 나라로 간다? 부여. 그다음에 문신편두. 끝. 자, 그다음에 밑에 그림. 마한에서 마한에다 똥 출처나. 어느 땅에서 발견된 거야? 마한. 주구묘와
토실고 주천오세요. 죽으면은 무덤이고 토실은 사람들이 생활했던 곳이야. 자, 어디에서 죽음묘와 토실이 발견됐다? 마한은 여기 같은데. 그래서 구묘하고 이런 거는 뭐 수학 능력 검정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이런 그림도 나와. 그리고 나라를 물어본다고. 근데 사만으로 가면 돼. 일단 크게는 3, 한. 근데 사만인 것 같아서 문제를 풀어봤어. 근데 사만에 관한 얘기가 선택지가 2개나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나눠서 물어보는 거지. 마한, 변한, 진할 조금 나눠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 목재라고 써놔. 목재. 이 나라의 특산물은 목재야. 목, 마한 줄 밑에다 써놔. 목, 마한에 목재, 변한에 철. 그 정도만.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더 큰 거야. 그러면 결국 이건 4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뭐 재정 또 한 번 울프면 돼. 재정불리니 어쩌고 저쩌고 울프면 되는 거지.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사면사의 변동 있지?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한강 백제국 줄쳐라. 한강 백제국. 이 목지국이라는 나라는요, 주로 영산강 유역을 통합한 나라야. 무슨 강? 영산강. 그래서 영산강 유역에 어쩌고저쩌고 하면 목지국 얘기하는 거야. 초기에는 어느 나라가 제일 셌냐면 목지국이 제일 셌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강 유역에서 어느 나라가 성장한다? 한강 백제국 줄쳐놓으라고. 한강 백제국. 한강 백제국. 그리고 백제 위에다가 고구려계 온조 이렇게 써놔. 고구려계 온조. 그래서 백제 건국 설화가 온조 설화거든. 그거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 비류와 온조가 바로 주몽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비류와 온조가 왕이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여에서 주몽이 왔지. 근데 올 때 여기에다 아들을 하나 놓고 온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 거야. 걔가 유리왕이야. 걔가 큰아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걔를 왕으로 시킨 거야. 그래서 걔가 유리왕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유리가 안 왔으면 둘 중에서 하나가 왕이 된 거야. 비류하고 온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결국은 유리왕이 왕이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정치적 탄압을 받았겠지. 어딜런.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비류는 인천에 자리를 잡고 온조는 한강역에 자리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인천에 자리 잡은 집단을 미추홀 집단이라고 해. 그런데 비류가 원래 더 형이야. 온조가 동생이고. 그런데 이 온조가 더 뛰어났나 봐. 그래서 온조가 인천 집단을 아우른다고.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그래서 백제를 맨 처음에 십제라고 했대. 십제. 근데 이제 인천 집단까지 아우르면서 백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성장한다 이렇게 된 거야. 다 들었죠? 이제 결론은 이거야. 그냥 다 잊어버려도. 자, 백제 건국 주체 세력은 누구다? 고구려계. 응? 고구려계 온조 그냥. 고구려계 온조. 지역 한강. 한강. 그 정도는 알아두라고. 그럼 결국은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왔고 고구려에서 결국은 백제가 나온 거야. 우리나라 고대 국가 중에 2개가 고구려하고 백제잖아. 고구려 백제 건국에 영향을 미친 나라. 부여야 부여. 자, 그래서 결국은 백제가 이때 성장하면서 점차 어느 나라를 압박해 간다. 목지국을 이제 압박해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마한 땅에서 백제국이 성장한다. 그리고 마한 지역을 완전히 통합을 한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백제는 이 나라도 맨 처음에는 뭐야? 군장국가 단계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다가 연맹체를 형성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무슨 국가로까지 발전한다? 고대 국가로까지 발전하는 나라. 자, 그래서 고대 국가 3국 중에서 한 나라가 이 땅에서 나오는 거야. 어느 나라? 마한에서. 백제. 그래서 마한을 완전히 통합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한으로 간다. 진한은 여러 개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셌냐면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센 거야. 사로국. 그래서 이게 바로 경주 중심의 나라야.
그래서 이 나라가 성장을 하면서 진한 땅을, 여기 진한이죠? 진한 땅을 완전히 통합하는 거지. 그리고 이 나라가 결국은 신라로 바뀌는 거야. 신라. 원래는 신라가 나라 이름이 신라가 아니었어. 사로 이렇게 올렸다고. 그러다가 나라 이름을 신라, 이제 삼국시대 지중왕 때 나올 거야. 지중왕이 한 일이 그거야. 국호를 신라로 바꿨다. 그래서 결론, 진한 땅에서 우리나라 고대 국가가 한 나라가 또 나오는 거지. 신라.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북쪽에서는 어느 나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해가고? 고구려. 사만 중에서는, 마한에서는 백제, 진안에서는 신라, 요 세 나라가 이제 고대 국가로까지 발전해가면서 이제 삼국을 형성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무슨 한이야? 변한. 변한에서는 어느 나라가 들었다? 구야국. 그 구야국이 금강가야로 바뀌는 거야. 금강가야.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도 다 무슨 가야 해서 가야로 나온다고. 그래서 변화는 결국 뭐로 바뀐다? 가야. 그래서 이때 가야 연맹체라고 해. 가야 연맹체. 근데 초기에 연맹체를 주도했던 가야가 무슨 가야겠다? 금강가야. 그래서 금강가야 중심에 가야 연맹체가 나온다. 변환에서는. 그러면 단순한 거야. 마한에서 백제. 그 다음에 진안에서 신라. 변환에서 가야. 근데 미리 공부했어.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딱 세 나라밖에 없다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가야는 삼국시대에 같이 병존은 했지만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계속 연맹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럼 계속 가야 연맹체라고 한다고 보통. 가야 연맹체.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삼국시대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와 뭐 가야. 그래서 그 얘기 써놓은 거야. 별건 아니고 뭐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도표로 잠깐 뭐 설명을 좀 요약식이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 뭐 이게 다는 아닌 거니까 어쨌든 본문 내용을 열심히 읽으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 자, 넘기세요. 이제 삼국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두 문제 해결한 거야. 허무하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문제라도 맞춰야 되잖아. 어떤 순간에는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큼 공부해야 될 시기도 와. 그러니까 한 문제 맞추는 게 우스운 게 아니거든. 근데 20문제에서 한 문제는 커. 40문제에서 한 문제는 좀 덜 클 수 있지만 20문제에서 한 문제 더 나가는 건 크다고 그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서 한 문제를 끝까지 마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선사시대, 역사시대, 그 다음에 고조선 등 여러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대로 간다?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이제 고대 사회로 가는 거야. 일단 무슨 사회라고 하냐면 고대 사회라고 하거든. 고대 사회는 크게 삼국시대하고 남 쓰지 않아도 돼. 이건 그냥 들어. 그냥 이거 상식에 관한 거니까. 남북국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걸까? 남국하고 북국이 병존하던 시대를 합쳐서 남북국. 남북은 신라, 북국은 발해. 보통 이 시기의 신라는 통일신라 시대지.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거야. 통일신라 시대라고 어느 교과서에서도 요새는 그렇게 났네. 목차가. 어느 역사 교과서에도 남북국 시대 이렇게 하지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발해라는 나라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거든.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였거든. 그럼 결국은 신라가 완전히 통일한 시대가 아닌 거잖아.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병존한 시대. 그래서 그걸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합쳐서 무슨 사회라고 한다? 고대 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시대를 먼저 공부한다? 삼국 시대를 먼저 공부하는 거야. 삼국은 어느 단계에서부터 출발했겠어? 당연히 국가 발전 단계상 군장 국가에서부터 출발했겠지. 어느 나라나 맨 처음에는 조그맣게 출발한 거지, 소박하게. 그러다가 점차 뭘 형성했을 것이고 연맹체를 형성했을 것이고 그래서 왕이 나왔을 것이고 그건 무슨 국가? 초기 국가. 그리고 또 어느 국가까지 발전한다? 삼국은
고대 국가. 그래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세 나라 지금 하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서 도표로 나왔잖아. 초기 국가하고 고대 국가 또 비교해 놨잖아. 아까 했던 거. 그래서 초기 국가하고 고대 국가는 그걸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뭐가 틀리는가를 자꾸 비교를 하란 말이야. 그걸 결국은 다 요약해보면 그럴걸? 덜 중앙집권적인 국가, 더 중앙집권적인 국가라는 소리야. 다섯 아까 연습했지? 이쪽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일이 뭐다? 중앙집권화 정책이라고. 중앙집권화 정책. 그래서 중앙의 힘이 보다 세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지방 세력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지방 세력도 독자적인 힘이 있어 있긴. 그러나 초기과에 비해서는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그거야. 율령 반포, 불교 수용, 그 다음에 부자 상속, 지방의 모 파견, 지방관 파견, 역사서 편찬, 그 다음에 왕 밑에 보다 정교해진 관료 조직 정비, 관청도 설치하고 관등제도 마련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느 때 여기서부터 어디로 갈 때? 여기로 갈 때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비교하시라고. 왕 대외교섭권, 외교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삼국 초기에는요, 여전히 각 부의 귀족들이 힘이 셌어. 근데 초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왕권이 더 강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귀족들도 저마다 사벽을 거느리고 독자적 기반이 있었어. 다만 왕에 비해서 힘이 조금 약해졌을 뿐이야. 그럼 외교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 그건 왕이 가져야 돼. 외교권.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부족장 아니면 삼국시대는 귀족이라고 표현해도 돼. 귀족의 권한은 점차 약화되지만 여전히 독자적 기반을 거느리고 있었다도 삼국시대의 특징이야. 그런데 독자적 권한 중에 무슨 권한은 들어가면 안 된다? 외교권은 들어가면 안 돼. 외교권은 왕에게. 이렇게. 그게 기출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삼국 중 그러면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건데 발전 순서는 달라야 되는 거야. 한날 한시에 스타트 고대 국가로 발전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발전 속도는 다르다. 그래서 고대 국가로 발전한 순서가 어떻게 될까? 고구려가 가장 먼저야. 고구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국가로 발전 순서하고 나라 건국 순서는 다르다고. 고대 국가로 발전한 순서하고 맨 처음에 나라를 건국한 순서는 다르다는 거야. 고대 국가로 발전한 순서는 2세기 태조왕 때부터야. 2세기 태조왕. 그 도표에 있는 거 있지 왜? 고대 국가의 기반 마련한 거 있지 왜? 그래서 삼국 중 선진 문화의 수용이 가장 일찍이었던 만주지방에 있는 거지 그게. 고구려 2세기 태조왕. 그 다음에 백제 3세기 고유왕 때부터. 3세기 고유왕 때부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나라도 생각해보면 옥저하고 동해하고 비슷한 지역이야. 신라라는 나라가 동쪽에 남동쪽에 치우쳐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변방인 거야. 그러니까 삼국 중 선진문화의 가장 수용이 늦었던 나라 신라야 그거는. 그래서 고대 국가로 발전 가장 늦었다. 신라 4세기 뇌물마리간. 한 번만 읽으라고. 이거 고정적인 문제인데 요새는 뭐 그럴까지는 않은데. 그래서 태조왕, 고유왕, 뇌물마리간의 공통적인 뜻이 뭐다? 고대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왕들이라고. 이때부터 고대 국가 발전을 시작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나라 건국 시기하고는 별개라는 거야. 나라 건국 시기는 어떻게? 어느 책에 의하면이라고 반드시 전제가 돼 있어야 돼. 삼국사기. 삼국사기에 하면 건국 순서는 어떻게 된다? 신라가 가장 먼저로 돼 있잖아.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순으로 돼 있거든. 근데 그게 모순이라는 거야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건국이라는 건 나라를 세우는 건데 나라를 세우는 것도 결국은 발전이 빠른 지역에서부터 나라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신라는 남동쪽에 치우쳐서 선진문화생이 가장 늦은 지역인데 나라 건국이 가장 빨랐다. 그건 모순이란 말이야, 모순. 근데 왜 모순되는 순서를 적어놨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국 순서도 고구려가 먼저야지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어느 책에 의하면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부식이 쓴 건데 신라 근데 문제가 나올 때는 건국 순서는 그 순서로 나오는 거야.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근데 그 이유가 있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신라계에 쓴 의식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삼국을 대등하게 쓰지 않은 거야. 어느 나라 중심으로 썼을까? 신라 중심으로 썼어. 그래서 신라를 맨 앞에 갖다 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논리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고대 국가로 발전 순서, 고대 국가 발전 순서, 고구려, 백제, 신라, 건국 순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눠놓아서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한 번만 왕만 보자. 부자상속도 이거 고대 국가의 특징이다.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입니다. 고구려, 고국, 천황. 백제는 근초고왕. 신라는 눌지마리간. 그 다음에 율령반포. 이거는 어느 나라가 먼저입니다. 백제가 가장 먼저입니다. 3세기 고이왕. 그러니까 백제는 이런 나라지.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하면서 율령을 반포하는 거지. 맞잖아. 고대 국가 기반에 가서 고이왕이라고 돼 있잖아. 고이왕. 고이왕의 율령도 반포했다며. 그럼 3세기 고이왕부터 발전을 하는데 그때 바로 율령 반포한 거 아니야. 근데 다른 나라들은 고대 국가로 발전 시작하고 좀 지나서 율령 반포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백제는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과 동시에 율령을 발표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구려는 소수리망, 신라는 법흥왕.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야. 불교 수용. 불교 수용은 어느 나라가 가장 빠르냐면 고구려. 소, 수리망, 백제, 침유왕, 신라, 법흥왕. 그런데 이제 신라 불교 수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눌지마리간 때 처음으로 불교가 소개되었으나 귀족의 반발로 수용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여기서 수용은 공인이란 소리야. 공인. 그러면 신라는 끝까지 수용, 공인되지 못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 다음에 왕이 나오는 왕 중에 한 왕이 법흥왕이거든. 그래서 법흥왕 유명한 사람이 순교하지 이때. 웬만한 거 알걸? 2차돈. 2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한 사람이 법흥왕. 그 다음에 국사편찬. 국사편찬은 요 세 개만 먼저 한다면 백제가 가장 먼저야. 기 근초고왕 때 고흥이란 사람이. 그 다음에 백제는 백제 그 다음에는 신라로 간다. 신라 칠부가 국사라는 거. 국사 진흥왕 때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이문지라는 사람이 신집 영양왕. 그게 이제 순서거든. 그런데 이제 고구려는 역사서가 하나 더 있어. 오른쪽에. 국초의 유기 주조나. 국초의 유기.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의 역사서거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 국초가 어느 때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좀 있어. 그래서 정말 나라 건국 초라고 보는 사람이 다수의 견해야. 그러면 순서를 한번 바라잡아 보면 유기 그다음에 순서대로 읽으면 돼. 그 앞에부터 서기, 국사, 신집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견해 대립이 있는 거는 문제내가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유기는 빼고 주로 문제를 내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한강. 한강은 동그라미 쳐놓고 삼국시대에 이 한강이 삼국이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지역이다. 그래서 강거. 그래서 한강의 점령 순서 반드시 알아야 돼. 한강의 점령 순서. 그리고 삼국이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지역은 한강역이고 이 한강을 점령했다는 소리는 그 나라의 전성기가 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각국 전성기 때 한강을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강 점령 순서는 어떻게 된다? 백제. 어느 왕? 근초왕. 그때가 백제의 어느 무슨 시기일까? 전성기 때란 소리야. 그래서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가 오는 나라는 백제야. 4세기 근초고왕 때. 그 다음에는 장수왕한테 뺏겨. 장수왕. 그래서 5세기로 간다. 5세기는 이제 누구? 고구려가 점령하는 거야. 고구려. 그러다가 이제 6세기에는 최종적으로는 진흥왕이 또 차지를 해. 그래서 신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백제가 한강을 점령했다. 고구려가 한강을 점령했다. 신라가 한강을 점령했다. 그게 순서고 그게 각각 전성기다. 대략 세기로 끊어서 하면 4, 5, 6 이렇게 해서 내는 거야. 4. 백제 전성기.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을 때? 백제. 5세기 고구려 전성기.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6세기 중반까지 가긴 하지만 그냥 크게 딱 끌어서 이제 대충 6세기. 6세기 중반쯤 돼. 6세기 신라. 근데 신라가 전성기, 진흥왕 이렇게. 결국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한번 이거 보시고 결국 뭐 맨날 왕업적 외우는 게 여기선 중요한데 뭐 결국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70페이지로 가보세요. 요것만 정리하고서 좀 하자고. 거기 2세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봐.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삼국의 성립과 발전은 다음 기준으로 정리할 자.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좀 정리해놔. 자, 고구려는 수도 기준으로 무슨 시대 딱 줄쳐놔. 국내성 줄, 평양성 줄쳐놔. 국내성 전에는 뭐였을까? 졸본이라고 했지. 졸본. 그 위에다 졸본도 써놔. 졸본. 졸본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되겠던데 어디로? 국내성. 아마 대략 1세기 정도 될 것 같은데? 1세기 정도 되고 본격적으로 오부체제로 발전을 시작하는 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국내성 시기라고. 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해? 여기는 발전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니까. 산과 골짜기라니까. 산과 골짜기. 그래서 자꾸 평야지대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게 이제 1세기에 국내성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오부체로 발전을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는 만주야. 두 개다. 만주. 그래서 대충 알아두고 이게 더 중요해. 그런데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다? 평양성. 반드시 외워. 왕을. 장수왕. 연도까지 외우면 금상첨화다. 427년. 연도 없으면 쓰고. 장수왕 평양천도 있죠? 그거 줄쳐놔. 427년. 몇 세기야 그럼? 5세기. 자, 그래서 요걸 반드시 외우세요. 요거 중요한 거니까. 장수왕의 평양천도. 427년. 요 이후부터를 평양성 시대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가. 백제가 수도별로 제일 잘 나와. 백제가 수도별로 제일 잘 나와. 백제 수도는 크게 3개다. 한성이라고 한다. 한성시대. 그 다음에 또 뭐? 웅진시대라고 한다. 웅진. 지금 웅진이 어딜까? 공주. 그 다음에 사비시대. 지금이 어딜까? 부여. 이렇게. 자, 그래서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 이렇게 간다. 자, 이렇게 주고서 물어봐. 크게 물어보면. 백제의 전성기, 셋 중에서. 한성시대가 전성기야. 한성시대기. 침체기. 전성기, 최고를 치더라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일밖에 더 있어? 침체기지. 침체기.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간다. 중흥기. 중흥기.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럼 알아듣는 거야. 백제 물어봤을 때는 전성기, 침체기, 중흥정치기 이렇게. 그럼 알아듣는 거야. 한강을 기준으로 한다. 한강을. 전성기는 한강 차지지 뭐. 그래서 이때가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 거기 나와 있잖아 다.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럼 전성기 말하는 거잖아. 그럼 한성시대 물어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침체기는 뺏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강을 상실한대. 항상. 그럼 한강을 상실했다. 한강 상실했다. 그럼 한강이 뭐 지구상에서 없어지나? 그럼 주인이 바뀌었다는 소리잖아, 그게. 그러면 백제가 한강을 상실했다. 그 시대는 어느 나라가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일까? 고구려가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란 소리지, 그게. 아까 한강 점령 순서 했잖아. 백제, 고구려, 신라. 그러니까 뭐야? 백제가 뺏겼다. 그러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다는 소리야, 이게. 그러다가 이때 다시 찾는다. 다시 찾는다. 근데 다시 찾긴 찾는데 일시적으로 찾는다. 왜냐면 찾았다가 또 뺏기거든. 누구한테 뺏길까? 신라한테.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시 탈환. 일시적으로 다시 탈환. 알아들어? 자, 그래서 한성시대, 전성기시대 백제가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게 바로 문제 유형일 수가 있는 거야. 한성시대 백제, 백제 전성기 때 백제, 한강을 백제가 점령하고 있을 때 백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주요 왕만 자꾸 생각을 해. 주요 왕. 주요 왕이 누가 있어? 스타트 왕부터 출발하면 되지. 고위왕, 근초고왕, 근초고왕, 그 다음에 침류왕, 그 다음에 비유왕, 그 다음에 계로왕까지. 이제 나중에 알겠는데 이 중에서는 이 왕이 제일 중요해.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별표야. 단독으로 나오는 왕이야. 왜 그러냐면 백제 전성기를 연 왕이거든. 그래서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왕 근초고왕이 가장 대표적이다. 근초고왕.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어쨌든 하나씩밖에. 한번 드러나 보세요. 불교 수용이야. 불교 수용. 나제 동맹이야. 나제 동맹. 요 왕이 바로 장수왕한테 한강 뺏기는 왕이야. 그리고 죽어. 계로왕 전사. 계로왕 전사. 그래서 한성 함락이야. 그러면 도망가야지 뭐. 그래서 문주왕 때 도망가는 거야. 문주왕. 거기 문주왕 있죠. 문주왕에다가 475라고 써놔. 그게 웅진천도야. 웅진천도. 그리고 이제 웅진시대 주여왕, 두왕 중도 물어볼 거야. 주왕. 이게 다가 아니야. 또 나 욕먹이지 말고. 이게 백제의 모든 왕이다 이러면 안 돼. 공부할 왕만. 주여왕. 동성왕과 문영왕, 두 왕. 아주 잘 나온다, 동성왕과. 그러니까 결국은 웅진시대 침체기 한강을 상실했다. 거꾸로 고구려가 한강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요 두 왕이 바로 탁 떠오르게. 동성왕과 문영왕. 그리고 이제 달달달 외워서 동성왕 때 뭐 있었고 문영왕 때 뭐 있었고 그러면 딱 매치를 딱 시키면 되는 거지. 하나만 할까? 결혼동맹이야. 493. 아, 연필로 몇 개만 쓰자 그럼. 그냥 불교라고 해놔. 침류왕에다가는 불교야. 비유왕에다가는 나제동맹. 나제동맹이라고 해놔라. 그래, 연돌 쓰지 말고 내용을 쓰자. 침류왕에다 뭐? 불교. 그다음 비유왕에다가는 나제동맹. 계로왕은 죽어. 문주왕에다가 뭘 써놓으면 될까? 그거 연도 써놨지? 웅진천도? 계로왕 죽고 바로 그 해야 그 해. 475년 그 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혼동맹. 결혼동맹. 혼동맹. 연필로. 그 다음에 탐나 하나 써놓고. 탐나. 이때는 제주를 탐나라고 불렀나봐. 그 다음에 문영왕 22담로. 22담로. 일단 요거 하나만 써놓자. 22담로. 그럼 웅진시대에 있었던 일하고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결혼동맹하고 22담로. 맞잖아. 웅진시대에 있었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시대로 간다? 사비세로 간다. 사비천도. 성왕이죠, 성왕. 성왕에다가 써놔. 538이라고. 538. 그 애가 사비천도 한 애야. 사비천도에서 문주왕 475년. 웅진천도. 그 다음에 538년 사비천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두 왕을 딱 떠올려. 동성왕과
문용왕 물어보는 거네. 그럼 뭐 둘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결혼동맹이라고. 그 다음에 22 담론. 나중에 지금은 안 외워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성왕이 중흥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성왕이 중요하다. 성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왕도 나올걸? 무왕. 그 다음에 의자왕. 맨 마지막 왕이 의자왕 맞죠? 의자왕. 이렇게. 이 중에서 어느 왕을 집중적으로 해놔라? 성왕. 단독으로 나올 왕이야. 자, 문영왕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백제 왕 중에서는 근초고왕, 문영왕, 성왕은 단독으로 물어볼 만한 왕이야. 단독 문제로.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세 왕을 특히 정리해놔. 문영왕에다 써놓자. 문영왕은 이렇게도 불러. 영동 대장군 사마왕이라고 한다. 영동 대장군 사마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다? 문영왕. 영동 대장군 사마왕. 무왕은 서동이라고 써놔. 서동이 뭐 할 때 나오는 단어지? 서동류 할 때 나오는 주인공이 서동 아니야? 누구하고 썸씽? 선화공주잖아. 선화공주. 선화공주하고 서동이 사랑하는 얘기 아니야. 일부러 소문 퍼뜨려서 선화공주 취하는. 서동이 바로 무왕 말하는 거야. 무왕. 그래서 서동류하고 선화공주 이야기 나오면 서동하면 누구? 무왕이야. 그 다음에 의자왕은 해동증자라고 써놔. 해동 증자. 증자가 중국 사람인데 증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효성우애 이렇게 써. 효성우애. 그래서 효성과 우애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자다. 그래서 해동 증자. 그러면 의자왕이 뭐가 깊었을까?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 간의 우애가 굉장히 깊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해동 증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누구 물어본다? 의자왕.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요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영동대장군, 사마왕. 누구? 문영왕. 자, 그래서 결국은 요것도 나중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왕호 변천 있죠. 신라 왕호 변천 있지? 이거는 별표 쳐놔. 자, 신라는 자 왕호 변천과 그 다음에 왕이 세습하던 뭐 혈통 그렇게 두 개를 딱 쳐놔. 신라를 시기구분한 책이 있다. 신라를 시기구분한 책이 있다. 무슨 책과 무슨 책이다? 삼국 뭐 사기해도 되고 유사해도 되고 먼저 해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삼국사기라고 했다. 삼국사기라고 했다. 거기다 아예 사람도 써놔. 고려 인종이야. 고려 인종 때 편찬된 책이고 김부식이 쓴 책이야. 그 다음에 삼국 유사라고 해놓으시고 유사는 고려 아까 어떤 왕이라고 했다? 까먹었겠지 물론. 아 그거까지 지금 기억하면 천재야. 충렬왕.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홍기. 단군 신화가 기록돼 있다. 근데 최초는 이련의 삼국 유사다. 고려 충렬왕 때. 그러니까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외워지게 돼 있는 거지. 반복을 하면서. 자, 그래서 요 두 책이 이제 고려 시대에는요, 이 두 책의 내용까지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책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대충 요 정도는 했지. 자, 요 두 책은 결국은 삼국의 역사를 공통으로 적긴 했는데 신라를 시기 구분했다는 거야. 신라를 시기 구분했다. 세 개로. 그런데 기준이 다르다. 삼국사기는 뭘? 왕이 될 수 있는 혈통. 혈통은 신분이라고 해도 될까? 신분이라 해도 될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뭐? 왕, 칭호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거 바뀌면 안 돼. 이거 경찰에서도 요것만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어. 이거와 관련되는 이야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맞는 것은 뭐뭐, 틀리는 것은 뭐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돼 반드시. 혈통 신분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상고 유사 그 다음에 왕 칭호. 자 혈통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리는 자 왕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성골이 왕이 되던 시대가 있어. 성골이라는 신분이 왕이 되는 시대가 있다고. 그 다음에 진골에서 왕이 나오는 시대가 나오는데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무열왕이거든. 그리고 그 무열왕 이후 무열왕의 직계 자손들이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열계라고 표현한다. 무열계. 그래서 무열계 생략돼 있지만 진골이야. 진골. 무열계 진골. 그냥 줄여서 무열계. 그 다음에 무열계 또 직계자손이 왕이 단절되고 뇌물왕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시대가 있어. 그걸 뇌물계라고 한다. 뇌물계. 그러면 성골, 무열계, 뇌물계. 이건 뭘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한번 읽어보니까. 이걸 왕칭호라고 하진 않잖아. 왕 혈통 아니야. 그러면 삼국사기라는 거야. 삼국사기.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냐라는 거야. 성골이 왕이 되던 시대는 처음은 필요 없고 끝에만 외워. 어느 왕? 진덕 여왕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진덕 여왕 바로 다음의 왕이 무열왕이야. 무열왕에서부터 맨 마지막 왕이 해공왕이라고 있다. 해공왕. 그 다음에 해공왕 바로 다음의 왕이 선덕왕이야. 그래서 선덕왕부터 마지막 왕이 뭐 경순왕까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성골이 왕이 되는 시대 진덕여왕까지, 무열계가 왕이 됐을 때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 그 다음에 뇌물계가 왕이 되는 시대 선덕왕에서 경순왕까지 이렇게 나누는 게 바로 삼국사기. 요 때를 뭐라고 불렀다? 상대. 요 때를 뭐라고 불렀다? 중대. 4대. 3대. 4대. 4대. 유대? 아니야.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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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고. 아니야. 4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좀 이따 알 거 될 거야. 4대. 4고. 아니야. 4대. 4대. 유고걸. 유고걸 알지? 유고걸. 모를 수도 있다. 이효리가 불렀던 거. 유고걸. 유고. 무슨 소리인지 알지? 헷갈리지 말라고. 사기가 대라고. 유사가 고라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대. 하대. 끝에 대가 붙었으니까 사대. 사기네. 그러면 자 여기 왕, 칭호, 왕, 칭호. 그래서 요거 정리해 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왕칭호를 기준으로. 근데 왕칭호는 이렇게 가. 거서간, 서간.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차차웅이라고 불러. 차차웅.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고 불러. 이사금. 그 다음에 마리간이라고 불러. 마리간. 그 다음에가 처음으로 왕칭호를 사용한다. 근데 왕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쓰는 용어거든. 그래서 이걸 중국식 왕명시대라고 하는 거야. 중국식 왕명시대. 중국식 왕명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처음으로 왕칭호 사용했다 하면 끝이야. 처음으로 왕칭호 쓴 사람. 중국식 왕명.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왕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교에서 왕을 따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불교식 왕명시대라고 한다. 불교식 왕명시대라고 한다. 그 다음에는 무슨 시대라고 한다? 시호시대라고 한다. 여기가 이제 이게 왕호 변천이거든. 나중에 이제 뜻은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 신라왕호 변천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는 주로 요 기준으로 문제를 물어봐. 요 기준으로. 삼국시대 왕들이 주로 여기거든. 자, 그래서 그러면 일단 나눠 놓자. 어디까지 나눠야 된다? 중국식 왕명시대까지 나눠야 돼. 여기까지 끊어야 돼. 맞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끊어야 되지? 여길 뭐라고 했다? 상고라고 했다는 거지. 상고.
고가 붙었으니까 유고거리니까 유사네. 맞지? 그리고 유사 고니까 이거는 칭호네. 그래서 상고는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까지? 거서관부터 중국식 왕명시대까지를 상고라고 한 거야. 그럼 상고기에 있었던 일을 한번 다 물어보는 거지. 근데 다 물어볼 수가 없어. 다른 왕들은 물어볼 일이 없거든. 삼국시대 왕 물어보는 거는 마립간부터 물어보기다. 마립간. 그래서 이 안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마립간하고 뭐? 중국식 왕명이 들어가 있다. 중국식 왕명. 처음으로 왕칭호 사용한 사람은 그냥 하나 끝이야. 지증왕이야. 무조건. 지증왕. 하나 외우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마립간은 거기 있나? 누구지? 뇌물 있지. 그 다음에 눌지 있지. 그 다음에 자비도 있어? 그래, 자비도 있어. 자비. 그 다음에 소지. 이렇게. 뇌물, 눌지, 자비, 소지, 마립간. 그래서 요거는 마립간 시대에 있었던 일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제외해야지. 여기 물어보는 거야. 중국식 왕명시대에 물어보면 얘 물어보는 거야. 상고기에 있었던 일 이렇게 물어보면 다 물어보는 거지.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마립간 시대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지증왕은 빼야 돼. 중국식 왕명 물어보면 지증왕 혼자야. 근데 상고기에 있었던 일 이렇게 물어보면 마립간 시대하고 중국식 왕명까지 같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거지. 자, 그리고 결론. 상고기는 어느 왕까지다 그냥? 지증왕까지다. 자, 그 다음에 불교식 왕명시대. 지증왕 바로 다음의 왕이 법흥왕이야. 법흥왕. 저 여기 중요한 왕이 있어. 법흥왕. 그 다음에가 진흥왕이야. 그 다음에가 진흥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띄어서 진평. 두 여왕 끝이야. 선덕여왕, 진덕여왕. 어? 여기서는 이제 어느 왕이 중요하다? 자, 이 사람 중에 제일 잘 나와.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진흥왕. 요 세 사람이 제일 잘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요 세 사람은 단독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요 지증왕은 중국식 왕명이고 법흥왕, 진흥왕, 진평, 선덕, 진덕여왕 때 있었던 일은 다 뭐다? 불교식 왕명시대다. 근데 마침 불교식 왕명은 정확하게 뭐하고? 중고기라고 한다는 거지. 응? 중고기.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그래? 중고. 여기를 뭐라 그래? 상고. 여기는 중고. 그럼 이렇게 물어봤어. 불교식 왕명시대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이 왕들 물어본다는 소리지. 중고기의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를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눴는데 중고기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답은 똑같은 거지. 그렇지? 중고로 물어보나? 불교식 왕명으로 물어보나? 똑같다고. 근데 이거는 아닌 거지? 마립간으로 물어보거나 중국식 왕명식으로 물어보거나 그러면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 거고 상고로 물어보면 다 되고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삼국시대는 여기까지 신경 쓰면 돼. 여기 다음에는 이제 통일신라시대 해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야. 시호는 그냥 알아만 둬. 어느 왕부터냐면 무열왕부터. 무열왕부터 맨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야. 경순왕까지. 그래서 이거는 시호시대라고 해. 시호시대.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하고. 자, 그래서 결론. 삼국사기는 기준이 뭐다? 혈통, 신분. 어떻게 나눴다? 4니까 4대. 상대, 중대, 하대. 그렇게. 그것만 하자고 먼저. 삼국유사는 기준을 뭐라고 했다? 왕, 칭호. 유니까 고가 붙어야 되겠지? 상고, 중고, 하고. 거기서부터 항상 출발하라고. 그게 가장 최소한의 지식이라고.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서 이제 상고라는 어느 왕까지냐? 그런 것까지. 중고를 외워. 그럼 차라리. 중고가 정확히 중간이니까 그 전까지는 상고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왕 이후 끝까지는 뭐? 하고라고 할 거냐. 법흥왕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가 중고다. 법흥왕 바로 전이야.
띄지도 않아. 바로 전왕이 지증왕이다. 까지는 상고가 되는 거잖아, 자동적으로. 그치? 진덕영 바로 다음 왕이 누구다? 무열왕이야. 그럼 무열왕부터 하고가 되는 거지? 결국은 하이라이트 중고를 외우라고. 중고. 그리고 상대, 중대, 하대는요. 그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한 번 더 볼 거야.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는 그 상대, 중대, 하대 구분으로 문제를 내. 그래서 보통 통일신라 시대는 중대, 하대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삼국사기의 상대라는 시기는 삼국시대의 신라를 말하는 거야, 대부분은.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가서 같이 그때 다시 한번 하고 삼국시대의 왕을 물어볼 때는 뭘 더 신경을 써라? 삼국유사의 구분을 신경 쓰라고. 삼국유사. 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라고. 이거는 원래 안 하는데 그냥 한 거야, 시간이.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자세하게 진도가 좀 늦은 거야. 첫 시간이니까. 예습을 좀 해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하면 2개월 안에 진도를 못 끝낸다니까. 또 막 나는 그렇게 해서 또 정확히 하면은 또 왜 수업 안 끝내? 분명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수업하다가 별 사람이 다 있어. 공부는 자세하게 가르쳐달래. 근데 빨리 끝내달래. 이게 도대체 무슨 아니냐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근데 사실 한국사를 2개월에 끝내는 건 그건 무리야, 사실은. 중요한 거 위주로 하는 거야. 그런데도 오늘 설명을 많이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야 돼. 미리 예습, 복습을 항상 하시라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틀만 하고서 오늘 가자고. 그냥 처음이니까. 뭐 쓰지도 말고 다음 주에 내가 그거 하나 도표는 내가 나눠줄게. 뭐냐면 삼국시대 정치는요. 결론은 왕을 제일 잘 물어봐. 자, 삼국시대 딱 정치는 뭐부터 하냐 무조건 하는 거다. 왕의 업적.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가는 거야. 다가 아니라, 자, 아까 태조왕이라는 얘기했지. 고구려는 어느 왕부터? 태조왕부터 이제 고대고로 발전을 시작합니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물어본다고 주로. 그래서 한번 들어봐.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 천왕. 이제 문제 나올 왕만 지금 쓰는 거야. 문제 나올 왕만. 그래서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 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천왕이라는 왕이 나올 거고. 그거는 그렇게 봐도 돼. 어디를 보냐면 거기 그 70페이지에 그 왕이 있죠. 순서대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동천왕,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미천왕이 나오지? 미천왕을 하나 한 것 같은데? 낭낭축출. 그럼 뭐 공부 덜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열심히 했으면. 한군년을 최후로 축출해. 낭낭축출. 그 다음에 뭐? 고국 원왕인데 고국 원왕에다가 이렇게 써놔. 이 사람이 이름이 사유야. 사유. 이름이 사유야. 왕종은 고씨야. 고씨. 계루보고식에서 고구려의 왕종은 고씨라고. 고주몽이라고. 고주몽. 그래서 고사유야. 고사유. 그래서 사유. 왜 이 사람을 자꾸 하냐면 이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백제가 중요해. 이 두 사람 간의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 간에 뭔가 있거든? 근초광과 뭔가 있거든? 근초광.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잡을 때 사진을 찍어 놓으라고. 딱 잡을 때 출발 스타트해서 이제 고구원왕에서 딱 멈춘 다음에 그때 빨리 생각을 해라. 백제를. 응? 어느 왕과 관련이 있다? 동시대다? 근초광. 근초광. 그게 어떤 일이 있냐면 근초광이 여길 쳐들어가서 얘를 죽여. 고구원왕 전사야. 그게 고구원왕 전사. 연도는 외우지만 않아도 돼.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 고구원왕과 백제 근초광과 그러면 같은 동시대란 소리 아니야? 그러면 태조왕부터 미천왕 때까지 일어났던 일은 이거보다 다 전이란 소리지. 맞지? 이거보다 전이란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간다. 고구원왕 다음에 소수리망. 소수리망. 이 사람도 좀 잘 나오는 왕이야. 이 사람 때 한 거는 양이 많지는 않거든. 딱 3개밖에 없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태학, 불교, 율령 이렇게 해서 태불률 이렇게 외우는 거야. 계속.
태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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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률. 숨차네. 태블률, 태블률. 뭐야 태블률이? 대학, 불교, 율령반포. 그 다음에 어느 왕으로 간다? 광개토 대왕. 자, 광개토 대왕 굉장히 중요한. 이건 이제 아까 뭐 백제 이왕 별표토나라고 그랬잖아. 중요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고구려에서 또 단독으로 나올 만한 왕이 이왕부터 출발하는 거지. 광개토 대왕. 그러면서 또 한번 쉬고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머릿속에. 요때 또 신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요때 신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신라하고. 이때 신라왕이 뇌물마리간이야. 뇌물마리간.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 사람. 요때 신라의 왜구가 침입을 해. 왜구. 그래서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왜구를 격퇴시켜줍니다. 왜구 격퇴야. 왜구 격퇴.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었던 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어느 왕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걸걸? 거의 이거 물어볼걸? 태불률 하나 더가 있어. 하나 더가 뭐냐면 침류왕이 들어가는 거야. 침유왕 384년에서 불교를 수용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어쨌든 나중에 하자고 어쨌든. 그래서 고국원왕 할 때 자꾸 생각해. 근초왕. 거꾸로 근초왕 나올 때도 고국원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나오면 뇌물하면 광개토대왕. 내용은 왜구격퇴. 왜구격퇴. 이건 내용은 고국원왕 전사. 고국원왕 전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왕 나온다. 누구? 장수왕. 장수왕. 연도는 외우지 말고 제2시간. 이거 몇 세기라고 가야 돼? 5세기로 가야지. 그치? 400년대는 5세기잖아. 5세기. 장수왕 아주 중요하다. 장수왕. 이 사람 두 사람 별표. 이 사람이 한 일이 중요해. 아까 반드시 외우란 거 한 거 있지. 고구려의 수도는 초기에는 졸본. 그 다음에는 국내성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오지. 평양천도. 평양천도. 그게 중요해. 평양천도에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 장수왕의 평양천도. 평양천도는 어떤 의미가 있다? 수도가 북쪽에 있었는데 남쪽으로 남천한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남쪽을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본격 광개토대왕은 주로 북쪽을 넓힌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본격적으로 남하 정책을 하는 거야. 남하 정책. 그래서 남하 정책의 결과로 체결되는 게 있어. 강력하게 압박을 하니까 이때는 삼국과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신라하고 고구려는 동맹이라고 해야 돼? 친선이라고 해야 돼? 대립이라고 해야 돼? 친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와줬을 거 아니야. 대립했는데 도와줄 수는 없잖아. 백제는 왕따. 이때는 신라하고 고구려가 친했어. 근데 이때는 달라지는 거야. 고구려가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신라하고 백제. 신라에서도 그래. 이때는 친선이지만 대등한 관계는 아니야. 영향력 내에 있는 거야. 고구려의 영향력을 받는 거야. 군신 관계야, 형식적으로는. 그럼 신라 입장에서 여러분이 신라 사람이라면 언제까지 고구려의 영향력 내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그래서 신라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때는 누구와 동맹을 체결한다? 백제와.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야. 비운을지. 무슨 소리다?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 마르간 사이. 그렇게 읽으라고. 비운을지. 이게 뭐다?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평양천도가 원인이 되는 거지. 평양천도가 원인이 되어서 비유왕과 눌지 마르간 사이에 나제 동맹이 체결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제 동맹기야. 나제 동맹기. 그래서 이제 나제 동맹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수왕이 쳐들어갑니다. 어디로 쳐들어갈까? 백제 수도로 쳐들어가는 거야. 백제 수도로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성을 함락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한성시대 마지막 왕이 그럼 누구였을까? 계로왕. 계로왕을 전사시키는 거야. 그래서 계로왕 전사야. 비운의 왕이지. 계로왕. 효자지 효자. 효손이지 효손. 은혜 원수 갚은 거지 원수. 원수. 백제왕이 고구려 왕을 죽였잖아. 이때부터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야 두 나라가. 원수 갚았잖아. 그러면 도망가야 되겠지. 그래서 계로왕 전사, 그래서 문주왕 때 웅진 천도가 나오는 거야. 4, 7, 5 같은 애라는 거지 결론은. 그래서 415년. 그래서 계로왕 다음에 무슨 왕이 나온다? 윤주왕. 그래서 웅진 천도. 야, 고구려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 왕은 여기서 끝내도 돼. 더 나가도 왕 물어보지 않으니까 대충 끝나고 여기까지 했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간다. 백제는 어느 왕부터 고대 국가로 발전을 시작한다? 고이왕. 고이왕 보니까 몇 세기 같아? 200년 되니까 3세기니까 3세기가 바로 동천왕과 동시대거든. 그래서 대충 여기다 대충 써놓고. 그 다음에 고이왕 다음에 이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 건다 그랬지? 그게 근초고왕이라고. 근초고왕. 그리고 이왕은 별표고. 그 다음에 한간 쉬고 고구려 왕을 자꾸 생각하고. 고구원왕 전사. 그렇지? 그 다음에 침류왕이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침류왕이 나온다. 4세기 같은 4세기. 이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불교야 불교. 아까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위시대 하나씩 써놓은 것도 다 지금 하는 거야. 백제 불교 수용이야.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순서 반영 문제 나면 그러면 여기하고 사이에 들어갈 게 요거잖아. 이렇게 주고서 요거 답이잖아. 그럼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요게 항상 먼저야. 어? 요거. 그 다음에가 이렇게 가는 거야. 나 무슨 말이냐면 고구원왕 전사가 먼저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소실망 때 태, 불, 율. 고구려에서 고구려에서 태학이 설치되었습니다. 고구려에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고구려에서 율령을 반뺐습니다. 다 먼저라고. 그 다음에 뭘로 간다고? 백제에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비유왕. 어? 뭐야? 비유왕 생각해. 눌지 말니까. 낮의 동맹. 원인은 평양천도. 장성의 평양천도 결과. 비유. 눌지 433. 낮의 동맹. 그 다음에 계로왕 전사. 이해. 그래서 문주왕 웅진 천도.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시대로 접어든다? 웅진시대. 그래서 이때부터 웅진시대로 접어드는 거지. 웅진시대. 웅진시대 아까 두 왕만 기억하라 그랬지? 동성왕과 문영왕이 대표적이다. 동성왕과 문영왕이다. 기억이 날까? 여기서는 이런 의미가 있어. 낮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 낮의 동맹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걸 결혼동맹이라고 하는 거야. 결혼동맹. 493년 정도 된다. 결혼동맹. 그 다음에 아까 문영왕 때 뭐 설치했다 그랬지? 이거는 뭐 연도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22담로로만 알아두면 돼. 22담. 근데 이 사람도 단독으로 잘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문영왕 22담로 이렇게. 그 다음에 정확히 표현하면 웅진시대에서 즉위하는 왕이 성왕이야. 그러니까 요 문영왕 다음에가 성왕인데 성왕도 사실 즉위는 웅진시대에서 하는 거야. 웅진에서 하는 거야. 했다가 바로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수로 옮기는 거지. 중흥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도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왕. 자, 이 사람도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사람이지. 성왕. 요 사람은 무슨 천도가 나와야 된다? 사비천도. 5, 3, 8. 조금 좀 띄어서 하자. 안 써도 돼. 나중에 나눠줄게. 다음 시간에. 자꾸 들어. 동성왕. 그 다음에 문영왕.
그 다음에 성황. 지금 업적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항이면 조금씩 하지만 문영왕과 성황이 잘 나오니까 열심히 해두시라고. 그 다음에 요 연도 쓰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서 쓰는 거야. 고백 8 뭘까? 사비천도라고. 사비천도.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백제 중흥정치가 시작이 된다 하면서 이제 성왕, 그 다음에 무왕, 마지막 의자왕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근데 무왕, 의자왕은 그때 가서 필요한 때만 하면 되고 주로 이제 백제에서는 세 왕이 일단 중요해. 근초고왕, 문영왕, 성왕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는 거야. 자, 이렇게 갔지 지금. 자, 이제 신라로 간다. 신라는 삼국중 가장 늦게 고대국가로 발전하거든. 그 왕이 누구냐면 뇌물마리간이야. 그럼 벌써 딱 떠올라야 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뇌물마리간 때 고구려하고 뭐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때 왕은 광개토 대왕. 이 사람 말하는 거야. 미리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면 미리 써놓은 거지 당연히. 그래서 자꾸 뇌물마리간과 광개토 대왕 사이에 뭐가 있다? 왜구격퇴. 왜구격퇴. 뇌물 다음에 뭐가 있다? 눌치. 나제동맹. 나제동맹. 그래서 비우와 눌치. 비우, 눌치. 나제동맹. 그 다음에 자비마리간이 있고, 그건 뭐 대충 아무 데나 써놔도 돼. 자비마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소지마리간인데, 그 소지마리간 때 또 생각을 해야 돼. 백제하고 또 무슨 일이 있거든. 동성소지 이렇게 읽는 거야. 비오눌지? 동성소지 이렇게 읽어버릇하는 거야. 비오눌지? 동성소지. 동성왕과 소지마리간 사이에 결혼, 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끝이야. 뭐는? 마리간은. 그럼 뭐가 나오겠어? 왕이 나오겠지. 그럼 아무 데나 써놔 그냥. 6세기니까. 지중왕. 지중왕 다음에 바로 법흥왕. 법흥왕. 그 다음에 자, 진흥왕 때도 생각하는 거야. 진흥왕 때 또 이 백제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게 바로 백제 성왕과 관련이 있어. 성왕. 그래서 성왕과 진흥왕이 연합을 한다고. 그러니까 진흥왕과 성왕이 비슷한 동시대라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신라왕은 그냥 뭐 순서와 상관없이 세 왕이 제일 중요하다. 지중왕, 법흥왕, 진흥왕. 요 세 왕은 단독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앞으로 나올 거야. 어쨌든 서왕과 진흥왕이 연합해서 고구려를 친다고. 그래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을 빼앗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 주인공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공동 점령하고 있었어. 한강 하류 지역, 원래 백제 땅이었던 한강 하류 지역은 백제가 점령하고 남한강 유역은 신라가 점령하고 이렇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신라 지중왕이 배신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기습 공격을 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기습 공격해서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를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성왕은 일시적으로 탈환한 거지. 그럼 누가 열받을까? 열받겠지. 아, 그래, 그럼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우, 뭐 다행입니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열받았겠지. 그래서 백제 왕이 신라를 친다. 그러다가 기습에 말려 전사한다. 그걸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 거야. 관산성 전투. 그래서 나중에 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한번 들어보라고 초벌구이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좀 중요한 게 많아. 그래서 여기서 비석도 나오고 그래. 진흥왕의 이 사실과 관련 비석에서 단양적성비, 뭐 진흥왕 순수비에서 요때도 물어보는 거고, 요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다닥다닥이 좀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어서 요 정도를 정리하면 돼. 요 정도. 그리고 제일 잘 나오는 세기가 몇 세기다? 4세기부터. 몇 세기부터? 4세기. 그 다음에 대략 아마 여기까지가 5세기일 거야. 여기까지가 5세기. 그 다음에 여기는 6세기에서 세기별로 물어보면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옹소리인가 하는데 이제 자꾸 차라리 이걸 자꾸 도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나아. 왜 그러냐면 삼국시대에는 내용도 물어보지만 순서 받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특히 경찰 순서 받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 물론 쉬운 거는 쉬운 거지만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게 좀 틀릴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근데 연도를 어떻게 다 외우냐고. 100%. 연도는 못 외워도 되지만 흐름상
이거는 이거보다 뒤다, 이거보다 앞이다. 이 정도만 열심히 해놓으면 순서 반환 문제는 거저 맞춰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도표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그거 도표를 한 페이지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4세기 특히 요 3개만 정리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로 계속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걸 차라리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맨날 연도 외우는 것보다 나을걸? 그래서 이거 사진을 딱 찍어 놓으라고. 사진을 딱 찍어 놓고 계속 머릿속으로 연습. 어떤 게 나오면 어떤 게 2개 나왔어. 자꾸 비교하는 연습. 뭐가 어느 때니까 뭐가 먼저다, 뭐가 뒤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시험 문제까지 계속하면 순서 받는 문제는 껌이야, 껌.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조금 쓸 뿐이지 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어느 때라 너무 연도를 모르면 또 어느 시기란 걸 모르잖아. 이게 뭐 4세기일인지 5세기일인지 6세기일인지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거 감을 잡을 때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리고 결국은 제일 쉬운 문제는 여기서만 내. 제일 쉽게. 만약에 제일 쉽게 내면 여기서만 내는 거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집에 가자. 고고낭 전사. 고고낭 전사. 이거 다 제끼고. 외구 격퇴. 맞지? 그냥 자꾸 이걸 할 때는 연도를 생각하지 말고 왕을 생각하라고. 왕으로 외우라고. 고고고낭 전사, 그 다음에 외구격퇴. 외구격퇴는 광개토대왕이니까 고고고낭이 먼저잖아. 뒤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라고 연습을. 그 다음에 평양천도잖아. 외구격퇴잖아. 외구격퇴는 광개토대왕. 평양천도는 장수왕. 그림에서 광개토대왕이 먼저 썼고 장수왕을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구격퇴가 먼저지. 그지? 그 다음에 외구격퇴, 이거는 의미야. 평양천도는 무슨 의미가 있다? 남아정체. 압박을 가한다. 튀어나온다. 두 나라가. 나제동맹. 이게 원인과 결과거든. 이거는 원인과 결과야. 이걸 주고서 배경 물어보면 평양천도가 답이야. 평양천도 주고서 결과 물어보면 나제동맹이 답인 거야. 맞지? 응. 나제동맹이 체결된 이후에 대항하고 있는 이후에 쳐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래서 계로왕이 죽는다. 웅진, 천도, 그 다음에 결혼, 동맹, 사비, 천도. 이게 가장 쉽게 되는 거라고. 이 정도는 맞히는 거지 당연하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엔 좀 어렵지만 나중에 알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야, 이게. 할 때만 좀 어렵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줄을 위주로 칠게. 응? 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읽어오세요. 한번 읽어오세요. 읽어보고 내가 같이 이제 줄을 주로 칠게. 그리고 중요한 거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할 거만 요때 하고 줄을 치는 게 진도도 빨리 나가고 좋겠어. 자, 그러니까 미리 좀 예습을 하고 복습을 좀 해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